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물권법 150페이지요. 150페이지. 물권 변동 여기 보실 차례입니다. 자, 민법이 크게 네 덩어리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중에 총칙 끝나고 물권법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죠? 다시 물권법이 체계를 세우면 요 중요합니다. 여기가 물권법 체계도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면 기본서 나오면 이게 100페이지가 넘습니다. 요게 100페이지가 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틀이 여기가 굉장히 길거든요. 길고 쉽지 않아요. 여기가요. 총론이요. 총론이 쉽지 않아. 강론은 할 만한데 총론이 쉽지 않아요. 그 총론이 몇 덩어리로 된 거냐. 요거 굉장히 중요해요. 전개할 때. 몇 덩어리로요? 네 덩어리로. 물권의 맨 먼저 객체. 물권의 객체는 뭐예요? 물건이어요. 물건. 거기서 파생되는 원칙이 일권주의 원칙이었어요. 그죠? 예. 두 번째, 물권의 종류는 몇 개가 정해져 있어요? 8개가 법으로 정해져 있죠. 그거를 무슨 주의? 물권 법정주의라고 소개를 했어요. 그 다음 그 8개가 뭐뭐예요? 불러보세요. 점유권, 그 다음에요 소유권, 그죠? 그 다음에 용익물권. 용익물권 몇 개 있어요? 3개 있죠. 지상, 지역, 전세. 용익물권 3개요. 용익물권 3개. 지상, 지역, 전세. 그 다음 담보물권 몇 개? 3개 있죠. 담보물권이 있습니다. 담보물권. 유치권, 질권, 저당. 이 8개를 개별적으로 만나보는 데가 강론이에요. 예, 그 종류 8개를 법으로 정해놓은 게 무슨 주의? 물권 법정주의였어요. 다 물권의 효력. 물권한테는 어떤 효력을 주지요? 2가지 효력. 물권하고 채권이 충돌하면 누가 우선해요? 물권이 우선해요. 그걸 무슨 효력? 우선적 효력이라고 불러요. 무슨 효력? 우선적 효력. 물권이 채권에 우선합니다라는 거고, 물권을 방해하라고요?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게 물권적 청구권이었어요. 그죠? 물권적 청구권. 예. 그 다음에 오늘 보실 때가 바로 물권 변동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아주 중요해. 이 틀이요. 왜냐면 이게 길어요. 실제 기본서는 이게 100페이지가 넘어요. 예. 그 4가지로 머릿속에 딱 잡으시면 돼요. 여기서 4문제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서 4문제가. 4문제에서 5문제가. 그래서 이 틀을 잘 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본서 나왔을 때 그 틀 세워나가는데 아주 쉽게 갈 수 있어요. 자, 그럼 물권 변동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물권이 뭐 하는 거예요? 물권이 변동되는 거죠. 변동되는 거. 변동이라는 말은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공부를 했어요. 물권 변동이라는 게 총칙에서 봤던 거예요. 변동이라는 개념은 3가지요. 물권이 뭐 하는 거? 발생, 변경, 소멸을 합쳐서 뭐라고 그래요? 변동. 권리 변동할 때 우리 그렇게 전개를 했어요. 권리가 발생하고 변경하고 소멸하는 거. 그죠? 그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요? 변동이라고 그래요. 물권 변동. 자, 그 물권 변동은 둘로 나눕니다. 물권 변동은 어떻게 나누냐면 부동산 물권 변동하고 동산 물권 변동으로 나누어요. 자, 거기 써볼까요? 물권 변동은 둘로 나눕니다. 하나는 뭘로 인한 부동산이죠. 부동산의 물권 변동 부분 하고 또 하나는 동산입니다. 동산의 물권 변동. 왜 이렇게 나눈 거냐면 물권의 객체가 뭐예요? 물건이죠. 물건을 소유하고 지배하는 거죠. 그럼 물건은 어떻게 나눴어요? 부동산과 그다음 뭘로? 바로 이거. 그래서 이렇게 분절이 된 거예요. 나눠지게 된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부동산하고 뭐를요? 동산을 묶어서, 이거 2개를 묶어서 뭐라고 불러요? 물건. 이거를 지배하는 게 물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분화가 되게 된 거예요. 이유가. 그래서 물권 변동은 둘로. 하나는 뭐? 부동산 물권 변동. 두 번째는 동산 물권 변동. 이렇게 크게 나누죠. 이게 100페이지. 이것만 100페이지예요. 양이 많은 거예요.
자, 그 부동산 물권 변동하고 동산 물권 변동으로 나누는데 부동산을 내가 살려면 매매로 사면 내 집이 언제 돼요? 내 집이 등기를 해야 되죠. 여기서는 등기를 해야 되고 동산은 점유를 인도해야 점유를 내가 취득해야 내 거가 되죠. 바로 그 두 부분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물권 변동은 뭐를 가져와야 돼요? 등기를 가져와야 되는 거고 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가 아니라 뭐를요? 점유죠. 점유를 가져와야 내 거가 되는 거예요. 크게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거든요. 다시 요 등기라고 하는 등기나 점유를 가져와야 내 거가 되는 거죠. 예, 이걸 형식주의라고 그러는데 이때 다시 부동산 물권 변동은 이 부동산 물권 변동은 둘로 나누어요. 186조하고 187조로. 186조하고 몇 조로 나누어요? 187조로. 186조는 뭐냐 하면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이고요. 187조는 법률 규정이에요. 그래서 둘로 나눠집니다. 186조는 법률 행위예요.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이에요. 물권의 득실 변경. 득이 뭘까요? 얻는 거. 그 다음에 실은 뭐예요? 잃는 거. 그 다음에 뭐 하는 거? 변경은. 요게 186조예요.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 취득, 상실, 변경. 그죠? 취득, 물권을 얻고 잃고 변경하는 거는 그게 법률 행위로 인한 거일 때는 등기를 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등기해야 효력이 생긴다. 등기해야 뭐가 생깁니다? 효력이 생긴다라고 186조가 규정을 하고 있어요. 효력이 생겨요, 효력이. 뭐를 해야만? 등기를 해야만. 법률 행위로, 법률 행위가 뭐냐? 매매 계약. 매매 계약으로 내가 아파트 소유권을 뭐 하려면 아파트 소유권을 매매로 매매 계약으로 매매가 법률 행위라고 그랬어요. 그죠? 매매 계약으로 물권을 아파트 물권을 소유권을 뭐 하려면 취득하고 상실하고 변경하려면 뭐 해야 돼요? 등기해야 돼. 이게 186조예요. 아주 중요한 조문이에요. 등기를 해야만 효력이 생기죠? 등기를 해야. 이거를 형식주의라고 불러요. 무슨 주의요? 형식주의라고도 부르기도 해요. 등기를 해야 된다 이거죠. 법률 행위로 매매 계약으로 인할 때 매매 계약. 따라서 아파트를 내가 매매로 오늘 계약을 했다. 계약서 썼죠? 매매 계약서 썼죠. 그게 내 집이 되려면 잔금 치르고 내 앞으로 뭘 가져올 때? 등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등기 아직 안 하면 내 거 아니라는 게 바로 186조예요. 이게요. 그리고 187조는 법률 규정이에요. 법률 규정으로 인한 물권에 여기는 득실 변경이죠. 취득이에요. 여기는 취득. 취득은 여기는 등기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등기를 요하지 않아요. 여기는 뭐를 요하지 않아요? 등기를 여기는 해야만 됐죠. 근데 여기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 여기하고 186조하고 187조가 정반대예요. 여기는 등기해야 된다고 그랬죠. 여기는 등기를 안 해도 돼요. 등기가 불필요하다는 거죠.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가 불요라고 그러죠. 불요. 불필요죠. 불필요. 여기는 등기 필요하죠. 여기는 등기 필요 불필요. 불필요. 뭘로 인한 때?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때. 그래서 부동산 물권 변동은 두 개로 정리가 끝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안에 있는 모든 부동산 물권 변동은 몇 조 아니면 몇 조예요? 186조 아니면 이거 두 개로 다 해결하라는 거예요. 총괄 규정이에요. 총괄 규정. 그 원인이 물권의 취득 원인이 뭘로 인한 때?
법률 행위. 매매로 인한 때 매매로 인한 법률 행위죠. 그죠? 법률 행위로 인한 거면 뭐를 해야 되고? 등기를 해야 되고. 법률의 규정이면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법률 행위가 매매라고 그랬죠? 매매로 내가 집을 살 때 등기해야 되죠? 교환으로요. 내가 땅하고 집을 교환하는 건 뭐예요, 이거? 법률 행위인가요, 아닌가요? 법률 행위죠. 법률 행위죠, 바로. 교환도 법률 행위죠. 그죠? 은행에다가 저당 설정하는 건 뭐예요? 저당 설정은 저절로 돼요. 은행하고 나하고 계약해야 돼요. 계약이죠. 계약이 바로 법률 행위거든요. 그럼 저당권을 은행이 내 집에다 잡으려면, 내 아파트를 은행이 저당을 잡으려면 의사표현만으로 돼요? 등기를 해야 돼요? 내 아파트를 은행이 뭘 잡아야 돼요? 저당을 잡고 등기를 해야만, 등기를 걸어놔야만 뭐가 생겨요? 저당권이 생기죠. 그죠? 예. 바로 매매나 저당권 설정. 저당권을 뭐 하는 거? 설정하는 거. 그걸 다 묶어서 뭐라고 그래요?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이 뭐예요? 취득, 얻는 거죠. 실은 뭐예요? 상실이죠, 상실. 그 다음에 변경은 몽땅 다 뭐를 해야 돼요? 등기해야 돼요. 근데 법률 규정, 거기 보세요. 이제 책 보세요. 150페이지에 187조 보세요. 형성 판결이라고 돼 있어요. 형성 판결 동그라미요. 형의 동그라미 형성 판결. 판결은 판결인데 무슨 판결이에요? 형성 판결. 그다음 두 번째는 공용징수를 수용이라고 그래요. 수용. 우리 토지 수용하죠? 국가에서 수용. 이건 그냥 내가 나하고 계약하는 거예요. 법률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법률에 의해서 수용하는 거죠. 보상금 주고 땅 뺏어가는 게 수용이에요. 수용. 그다음 상속일 때 아버님 돌아가시면 상속받죠? 그럼 재산 누구한테 넘어가요? 재산이 상속인에게 넘어가죠? 그거 법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유산 분배되죠? 네, 얼마씩 분배돼요? 법이 규정한 대로죠. 법이 규정한 대로. 아들 셋 배우자 하나 있다. 그럼 어떻게 분배해요? 배우자가 50%더 가산하죠? 이렇게 돼, 이렇게요. 여기가 처고요. 여기 자식이다. 그러면 1대 1대 1, 그 다음에 천은요? 1.5조. 이렇게 분배하라고 어디 돼 있어요? 법에 있어. 민법 천조에. 그죠? 유언을 한 거예요. 유언을 안 해도. 안 해도 이렇게 법에 의해서 분배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예. 그때는 상속이잖아요. 그 상속은 뭐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법률의 규정으로. 이때는 등기를 안 해도 소유권이 넘어가요. 그게 상속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경매입니다. 동그라미 경매. 우리가 아파트 경매로 사거나 이럴 수 있죠. 예, 그럼 경락대금을 다 주면, 법원에다가 뭐를 다 넣으면 경락대금 완납하면, 써보세요. 경락대금 완납한 때 낙찰자에게 소유권이 이전한다. 낙찰자에게 소유권이 이전한다. 상속은 언제 소유권이 이전해요? 아들한테? 사망한 때요. 상속은 왜다 쓰세요? 사망한 때. 사망한 때 소유권이 자식한테 넘어가요. 아들 앞으로 등기를 내야 됩니까? 안 해도 돼요? 등기를 안 해도 돼요. 기타, 동그라미 기타라고 돼 있죠. 기타는요, 무수히 많아요. 기타라는 건 등등이죠. 그죠? 그럼 기타 앞에 몇 개 있어요? 기타 앞에요. 형성 판결, 그 다음에 수용, 그 다음에 상속, 그 다음에 경매. 앞에 일단 4개 있죠. 기타에 10개가 있어요. 더.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해서 부동산 물권을 뭐 할 때는? 취득할 때는 동그라미요. 득실 변경이죠? 아니에요. 득실 변경은 법률 행위예요. 이거. 법률 행위로 인한 득실 변경은 등기해야 되고, 뭐 할 때는요? 취득할 때만이에요. 이거는 상실이 아니에요. 뭐 할 때만? 취득할 때만 뭐를 요해요?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뭐 하지 못해요? 처분하지 못한다. 거기다 써보세요. 사례하고요. 아버지 아파트를 써보세요. 아버지 아파트를 상속받은 자는
아버지 아파트를 내가 뭐 했어요? 상속받은 자는 등기해야 돼요? 등기 안 해도 돼요? 등기 없이 취득하지만, 등기 없이 뭐를 해? 아파트를 취득을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려면, 다른 사람에게 뭐 하려면? 처분하려면 뭐 해야 돼요? 아들 앞으로 등기를 해서 처분해야 된다. 등기를 해서 처분해야 된다. 그래서 187조 그 앞부분하고 뒷부분, 후단하고 다른 거예요. 앞부분은 뭐 할 때 필요 없어요? 취득할 때는 등기를 해요? 요하지 않아요? 요하지 않죠? 이게 전단이죠, 전단. 그러나부터는 후단이죠. 후단은 뭐 할 때 필요해요? 처분할 때는 등기하십시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권 변동은 두 개로, 부동산 물권 변동은 두 개로 압축이 됐어요.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득실 변경은 뭐를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기는 거고, 법률 규정으로 인한 물권에 뭐일 때요? 취득은 등기를 요해요? 요하잖아요? 요하지 않아요. 그래, 여기서 한 문제 나와요. 여기서 한 문제. 이거 한 문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법률 행위가 뭐냐, 그 다음 기타 법률 규정이 있죠? 기타 법률 규정이 많아요. 아주 많아요. 그 기타 법률 규정이. 그러면 거기 보면 판결 나오죠? 형성 판결이라고 돼 있죠? 거기 판결에다가 써볼게요. 판결은 어디서 하는 거야, 이거? 법원에서 하는 판결이죠? 법원에서 하는 판결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그래, 거기다 써봅니다. 하나는 확인 판결, 두 번째는 이행 판결, 세 번째는 형성 판결. 판결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확인하는 거냐, 이행하는 거냐, 형성하는 거냐. 확인 판결은 권리관계가 있냐 없냐를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권리관계가 있냐 없냐를 뭐 해주는 거? 확인시켜 주는 거. 예컨대 이렇게. A가 사망했어요. 그랬더니요, 저 장례식장에 묘령의 여인이 나타났어요. 묘령의 여인이 왜 나타났을까요? 저분하고 나하고 하룻밤 뜨거운 밤을 보내가지고 이 여자분이 뭐를 가졌다고요? 애를 하나 가졌다는 거죠, 애를. 그죠? 그 고인이 되신 분하고 나 사이에 뜨거운 하룻밤을 보내가지고 애가 하나 생겨서 그 애가 누구 자식이라고요? 이분의 사망한 고인의 자식이라고 그러는 거지. 그죠? 실제 있었던 거예요, 이게. 모 그룹에. 그죠? 모 그룹 회장님이 죽고 나서 애 업고 왔잖아요. 그죠? 예, 누구 애라고요? 회장님의 자식이라고, 이분이. 엄청난 거죠? 예. 그럼 여기서는 이 자제분들은, 이거 가족분들은 인정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그러죠. 우리 아버님은 그런 적이 없다고. 그죠? 그렇잖아도 많아 죽겠는데. 그죠? 그렇잖아도 많아 죽겠는데. 예. 많을수록 유산 분배가 줄어들잖아요. 그죠? 또 끼면 또 줄어드는데. 그죠? 여기는 아니라고 그러고 여기는 뭐라고요? 맞다고. 이 고인의 뭐라고요? 자식이라고. 그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요, 이분이? 확인해달라고 그래요. 확인해달라고. 그게 뭐예요? 친자관계 확인소송이에요. 뭐 확인해달라고 그래요? 친자관계 뭐라고요? 확인의 소송을 걸어. 확인소송. 그죠? 예, 그래서 고인이 되신 분의 머리카락, 얘 머리카락 뽑아다가 유전자 검사하는 거죠. 그걸 확인시켜달라고 법원에다가 소장을 내는 게 무슨 소송? 확인소송이에요. 친자 확인소송. 거꾸로 이쪽에서는 이러는 경우도 있어요. 이쪽에서 뭐라고 그래요? 언론에서 자꾸 떠들죠? 그럼 열받아 안 받아, 저분이? 열받죠. 그러면 여기서 거꾸로 걸어. 뭐라고요? 친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이에요. 이건 존재고요. 이건 뭐라고요? 부존재. 유전자가 틀리다고. 부존재 확인 소송이에요. 부존재. 그건 누가 걸어요? 이쪽에서 걸죠. 이쪽. 친자식이라고요? 아니라고? 아니라고 확인해달라고. 유전자 틀리니까 씨가 틀리다고. 그건 무슨 소송? 부존재 확인 소송. 여기는요, 친자관계 존재 확인 소송이죠.
그래서 법원이 어떻게 했어요? 오케이 하고 법원이 인정을 판결을 했어요. 법원이 뭘 해줬어요? 판결을 했죠. 맞소. 저분은 이분의 누구라고요? 자식이라고. 그죠? 확인했죠? 확인하면 소유권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겨요. 이거는 확인만 한 거예요. 확인만. 그죠? 확인만 한 거예요. 이분이 만약에 살아있으면, 이분이 죽었어요? 생존에 있어요? 생존에 있어도 걸 수 있죠? 죽기 전에 걸 수 있다고요. 죽기 전에 뭐라고요? 이게 아침 드라마요. 여기는 몰라요. 하룻밤 자고 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른 여자랑 결혼했죠. 맞잖아요. 아침 드라마 이렇게 쓰더라고요. 다른 여자랑 결혼해서 애 낳고 잘 살죠. 이분이 갑자기 애 데리고 나타나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분 성공했는데. 친자식이니까 보살펴 달라고. 그죠? 이런 소송이죠. 그럼 오늘 법원에서 판결 받죠? 그 판결이 무슨 판결이에요? 확인 판결이에요. 확인 판결. 그럼 자식한테 소유권 생겨? 바로 안 생겨요? 안 생겨. 이건 뭐만 해준 거예요? 확인만 시켜준 거지 권리를 일로 주라고 한 게 아니거든요. 이해되세요? 확인만 한 거예요. 그러면 땅이나 재산 일로 넘어오는 건 아직 아니에요. 다만 뭐만 인정해 준 거예요? 친자라고만 뭐 해준 거예요? 확인만 시켜준 거지 이 땅이나 집 일로 주는 거 넘겨주라 이런 뜻이 아니거든요. 두 번째 그러면 무슨 판결 이번에는? 이행 판결입니다. 이행 판결은 이럴 때 써요. A하고 B하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매매 계약을. 땅을 매매하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B가 10억을요 돈을 다 치렀어요. 매수인이. 그럼 10억 잔금 처리하면 잔금 처리 끝나면 매도인은 일로 뭘 줘야 돼요? 소유권 등기 넘겨줘야죠? 넘겨줘야죠. 안 주는 거예요. 얘가 안 주는 거예요. 왜냐? 얘가 다운 계약서를 안 써준다는 거예요. 얘가 뭘 안 써줘요? 다운 계약서. 왜? 이쪽에서 요구하거든요. 뭐 해달라고? 다운 계약서 써달라. 10억인데 얼마로 해달라? 8억으로 해달라. 내가 세금 많이 나오니까. 그죠? 이쪽이 요구한 거예요. 뭐 해주십시오? 다운 계약서. 그러면 이쪽에서는 안 해주죠. 왜? 자기가 전매할 거면 자기도 세금이 엄청 나오거든요. 안 해주죠. 잔금은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잔금은 다 치렀는데 얘가 요구사항이 뭐야 갑자기? 다운 계약서를 써자라는 거. 이거 안 써주잖아 이렇게요. 그죠? 잔금은 이미 치렀어요? 안 치렀어요? 치렀는데 그러면 이 매수인이 이 매도인한테 뭘 달라고 그래요? 등기를 어떻게 달라고요? 이전해 달라. 나한테 뭘 달라? 소유권 땅에 뭐를 달라? 등기를 나한테 넘겨달라고 얘가 소송을 내버려. 소송을요. 그럼 얘는 주려고 그래요? 안 주려고 그래요? 등기를 안 주려고 그러죠? 소유권을 안 주려고 그러죠? 그죠? 예. 그때 법원이 양쪽 주장을 들어보고 이쪽에도 뭐를 다 치렀어요? 잔금까지 치렀죠. 그럼 얘는 소유권 등기를 넘겨야 돼? 안 넘겨야 돼? 소유권 등기를 뭐하라? 넘겨줘라. 너는 돈을 받았으니까 넘겨줘라. 이게 맞죠? 라고 법원이 판결을 땅땅 때려요. 그럼 피고는 여기는 피고 여기는 누구? 원고. 여기는 원고. 여기는 누구? 피고. 피고는 원고에게 뭐를 하라고요? 소유권 등기를 뭐 해라? 이전하라라고 하죠. 이전하라. 라고 명을 해요. 명을. 그렇게 명하는 판결이 무슨 판결?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에요. 이게 이행을 명하는 판결. 뭐를 이행하라고요? 등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이전하라고 명하는 판결이 이행 판결이에요. 그럼 소유권 생긴 거예요? 아직 안 생긴 거예요? 법원이 판결을 오늘 땅땅 때렸죠. 그 판결의 핵심이 뭐예요? 뭐를 주라는 거예요? 등기를 주라는 거예요. 등기를. 그럼 얘가 등기를 가져갈 때까지는 이 땅 주인이에요? 아직 아니에요? 아닌 거죠. 등기를 주라는 거지 아직 가져간 게 아니거든요. 이게 무슨 판결? 이행 판결. 그러면 이 확인이나 이행 판결은 B가 소유권을 얻은 거예요? 아직 못 얻은 거예요? 판결만으로. 뭐만으로? 판결만으로. 오늘 판결 받았죠. 저 땅, A의 땅에 대해서 소유권을 얻어요? 못 얻어요? 아직 못 얻었다는 얘기다. 판결만으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취득 못합니다.
취득 못한다는 거죠, 이걸. 그런데 무슨 판결을 얻으면? 형성 판결은 이 판결이 땅땅 때리잖아요. 판결을 땅땅 때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유권이 바로 이전해버려요. 판결만으로. 그게 무슨 판결? 형성 판결이에요. 따라서 A하고 B 사이에 권리관계에 분쟁이 생겨서 소송이 붙었다. 이때 법원이 무슨 판결을 때리면? 형성 판결을 땅땅하고 때리면 이 형성 판결은 때리는 즉시요. 판결만으로 뭐가 생겨요? 소유권 취득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두 개 판결은 무슨 판결하고 무슨 판결이에요? 확인 판결하고 이행 판결은 이 판결 땅땅만으로는 소유권 변동이 없는 거죠. 그런데 무슨 판결은? 형성 판결은 바로 뭐가 생겨요? 소유권 취득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확실히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구별되시나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187조는 무슨 판결만이에요? 형성 판결만 187조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187조 무슨 판결? 형성 판결은 등기를 따로 내야 돼요? 판결만으로 돼요? 판결만으로 소유권 취득이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판결만으로. 법원의 판결 땅땅만으로. 됐죠? 됐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물권 변동 두 개로 정리합니다. 186조는 뭘로 인한 거? 법률 행위. 187조는 두 개로 나눠지고 등기를 하냐 안 하냐 이걸로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우측 형식주의 원칙 1번 형식주의 공시방법을 갖춘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가로에 돼 있죠. 형식주의 뭐를 갖춘 때? 공시방법 동그라미요. 공시방법을 뭐한 때? 갖춘 때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럼 거기다 써보세요. 부동산은 무슨 방법을? 등기를. 동사는 이걸 뭐라고 그래요? 공시방법. 공시방법인 등기나 점유를 뭐한 때? 갖춘 때 쓰세요. 공시방법에 밑줄 그으세요. 공시방법이 두 가지죠. 부동산은 등기, 동사는 점유. 그걸 무슨 방법? 공시방법. 자동차는 뭘 해야 돼? 자동차는 등록. 그걸 무슨 방법이라고 그래요? 공시방법을 뭐한 때? 갖춘 때 뭘 취득하는 거?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 그걸 무슨 주의? 형식주의라고 그래요. 형식주의 별 3개. 자, 그럼 1번 볼게요. 부동산 매매 계약에 따라 매수인이 잔금을 지불했어요. 뭐까지 넣었어요? 잔금을 지불했죠. 근데 세금 문제로 등기를 격려하기 전이에요. 등기를 가져왔어요? 가져오기 전이에요? 그럼 부동산의 소유자는 누구예요? 매수인이에요? 매도인이에요? 매도인인 거예요. 아직 뭐를 하기 전이니까? 등기를 가져오기 전이니까요. 그럼 그 위에다 써볼게요. 여백에다가 써볼게요. 옆에 여백이 있습니다. 그죠? 예. 여기 땅 있습니다. 땅 이렇게. 땅 여기 1000평 있어요. 1000평을 D가 매매로 산 거죠. 뭘로 산 거예요? 매매. 매매는 법률 행위예요? 법률 규정이에요? 법률 행위, 법률 규정? 법률 행위. 법률 행위로 이거를 산 거죠? 그럼 이 매수인이 뭐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거죠? 등기를 해야. 그런데 세금 문제로 등기를 안 하고 있어요. 얘가 땅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부동산 많이 가지고 있으면 세금이 많이 나오죠? 종합부동산세가 나요. 그죠? 그럼 등기를 가져가려고 그래요? 좀 미뤄요. 왜 미뤄요? 다른 거 팔리면 그때 등기하려고 그러죠. 그럼 등기 낸 거예요? 안 낸 거예요? 안 낸 거. 아파트 10채 있어요. 10채. 그죠? 그럼 등기 이거 가져오려고 그래요? 좀 미뤄요. 미루자고 그러죠. 미루자고. 예, 우리나라에서 집이 제일 많은 사람의 집 숫자는 몇 개예요? 257채예요. 집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 숫자가 257채예요. 예. 그럼 여기서 등기를 가져가라는데 여기서 가져가는 거예요? 안 가져가는 거예요?
세금 때문에 미루는 거예요. 다른 게 처분할 때까지 좀 보류해달라. 석 달만. 그랬더니 여기서 뭐라고 그래, 여기서도. 나도 똑같아, 나도 이거 파는 이유가 세금 때문에 파는 거야. 그죠? 그럼 여기서도 똑같죠? 예. 그런데 아직 뭐 하기 전에 이쪽으로 해요? 매매는 했고, 뭐를 하기 전에 이거? 등기를 가져가기 전이다 이거지. 여기 별표합니다. 뭐 하기 전에요? 등기를 매수인이 자기 앞으로 치기 전이에요. 잔금은 넣었어 안 넣었어? 잔금은 다 치렀어요 얘가요. 뭐는 다 치렀어요? 잔금 처리는 했어요. 근데 세금 문제 때문에 지금 등기를 미루고 있는 거죠. 그죠? 아까처럼 다운 계약서 때문에 서로 소송할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일은 많이 벌어질 수 있어요 여기서. 누가 이 땅 주인이에요? 매수인이요 매도인이요? 뭐 하기 전이니까요? 등기 전에는 매도인이 소유자다 쓰세요. 매도인 소유. 그걸 뭐라고 그래요? 형식주의예요. 형식주의. 뭐를 갖춰야 돼요? 얘가 소유권을 가지려면 등기라고 하는 무슨 방법을요? 등기라고 하는 무슨 방법을 갖춰야 돼요? 공시방법. 공시방법을 뭐예요? 갖춰야 되는데 공시방법을 뭐 한 때? 갖춘 때. 공시방법을 갖춘 때 뭘 취득하는 거? 소유권을 취득하는 걸 무슨 주의? 형식주의 원리라고 그래요. 아주 중요해요. 이게 물권법의 대원칙이에요. 이게 시험에 무조건 나와 여기요. 형식주의가 뭐라고요? 뭐를 갖춘 때? 공시방법을 뭐 한 때? 갖춘 때 뭐를요?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 뭘 취득하는 거? 소유권을 취득하는 원칙. 그 원칙을 무슨 주의? 형식주의 원칙이라고 그래요. 그럼 등기 가져간 거예요? 가져가기 전에요? 그래서 매도인이 아직 소유자라는 얘기죠. 매도인이. 그래서 이 매수인은 첫째요. 이 땅에 저 땅 천평에 소유권이 있어요? 소유권 없어요? 소유권자이다 아니다? 소유권자가 아니다. 왜 아니다? 등기를 하기 전이라서. 얘는 뭐가 아직 아니다? 소유권자가 아닙니다. 이 매수인은 소유권자가 아닙니다. 잔금을 다 치렀어도 아닙니다. 그죠? 그럼 두 번째 이 매수인은 얘한테 뭘 달라고 그래요? 등기를 넘겨달라. 소유권자가 아니라 소유권 뭐가 생겨요?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겨요. 무슨 청구권? 등기 청구권이 생기는 거지 소유권자가 아닙니다. 얘는. 잊지 말으셔야 돼요. 이 매수인은 뭐가 아닙니다? 소유권자가 아니어요. 뭐를 안 해서? 등기. 다른 말로 뭐를요? 갖춰야 되는데 갖추기 전이니까. 대신에 소유권을 뭐 해달라고 나한테? 이전해달라. 그 땅 소유권을 천평을 뭐 해달라? 넘겨달라 하는 권리. 그걸 뭐라고 그래요? 등기 청구권이 인정이 되는 거죠. 이게 인정되는 거예요. 뭐는 없는 거고요. 소유권은 없는 거고 뭐가 있는 거예요? 등기 청구권만 있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이 청구권은 물권이에요? 채권이에요? 등기를 달라. 내가 샀으니까 달라 이거죠? 그래 이 등기 청구권은 물권이에요? 채권이에요? 채권이 있는 거예요. 채권. 소유권은 있어 없어? 물권은 없는 거예요. 물권은 없는데 뭐가 있는 거예요? 채권만 있는 거예요. 여기한테. 됐죠? 그럼 이 땅에서 얻은 수확물 있죠. 수확물. 그죠? 땅에서 얻은 수확물을 과실이라고 그래요. 땅에서 얻은 뭐? 수확물, 과실. 그죠? 여기가 사과밭이다. 그럼 사과밭에서 열은 뭐? 사과 있죠? 그 사과를 뭐라고 그래요? 과실. 사과밭은요? 사과나무는 뭐라고 그래요? 원물. 사과나무는 원물, 사과나무에서 얻은 사과는 과실. 그 사과는 누구 거예요, 그러면? 사과는 누가 따먹어야 돼, 이거? 여기 천평에 있는 사과. 매도인 거, 매수인 거? 주인 거죠?
주인이 누구예요 지금? 그런데 잔금을 치렀잖아요. 매수인 거예요. 뭘 치렀기 때문에? 잔금을요. 잔금을 다 치렀기 때문에 누구에게 넘어가요? 매수인에게 넘어가요. 이게 뭐를 치러서? 잔금을 치렀기 때문에 이 사과밭에서 얻은 사과를 뭐라고 그래요? 과실은 누구 거? 매수인. 왜? 잔금을 치렀으니까. 바로 이 매수인이 법률적으로 이렇게 달라져요. 그럼 질문 드릴게요. 여기서 질문 드릴게요. 그럼 이 땅은 누구 거예요 아직? 매도인 땅이죠. 얘는 매수인은 소유자예요? 청구권만 있어? 그걸 무슨 청구권? 등기 청구권이라고 그래.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이거. 소유권은 아니고 등기 청구권만 갖는 거죠? 매매를 했으니까. 매매하고 뭘 치렀으니까? 잔금 처리까지 끝났으니까. 그죠? 지금 세금 문제 때문에 지금 안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세금 문제 때문에. 그때 이 땅 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팔아요 못 팔아요 이걸 쎄한테? 땅을 매매로 또 팔아요 못 팔아요? 팔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땅이 아직 누구 거예요? 내 거니까 매매를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매매가 몇 번 됐어요? 2번. 그래서 이중매매가 여기서 탄생할 수 있는 거예요. 이중매매가. 이쪽으로 먼저 팔았죠. 매매를. 하고 나서도 얘가 뭐 하기 전이면? 등기를 가져가기 전이면 얘가 또 뭐 해도 돼요? 또 팔아도 돼요. 이중매매를. 이걸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럼 먼저 매매, 이건 나중 매매. 이중매매가 체결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중계약이에요. 이중계약. 여기에 뭐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매도인에게. 등기가 남아있으니까 팔아도 되죠? 가능하다는 논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부분이 이 얘기입니다. 매수인이 뭐 하기 전이면? 등기 전이면. 얘는 매매 계약은 했죠? 했어도 얘가 소유자예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거를 무슨 주의 때문이라고 그래요? 형식주의 때문이다. 형식주의 때문이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감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A하고 B하고 땅을 팔았었잖아요. 이번에는 거기다 써볼게요. A하고 B하고 뭐를 팔았냐면 땅이 아니라요. 땅이 아니라 옷을요. 옷하고 그 다음에 홍삼을요. 홍삼을 매매를 했어요. 매매를. 인터넷으로 주문했어요. 인터넷 주문으로 옷하고 뭘 샀어요? 홍삼을 샀어요. 옷은 내가 입으려고. 홍삼은요? 배우자 주려고. 그래서 매수인이 산 거예요. 돈은 결제를 했어요. 인터넷 결제로. 했죠? 근데 아직 이 옷이 옷하고 홍삼이 배달이 안 됐어요. 연말이라서. 그럼 이 매수인한테는 뭐가 생겨요? 매수인은 이 옷하고 홍삼에 대해서 소유자예요? 아니에요? 매수인은 뭐가 아닙니다? 소유자가 아니다. 왜 아니에요? 뭐를 안 해서? 점유를 가져와야죠? 점유를. 그게 무슨 주의요? 형식주의죠. 뭐를 가져와야 돼요? 점유를 인도해야죠. 점유를. 뭐를 인도해야죠? 점유를 이전해야. 뭐를 이전해야? 점유를 이전해야 소유권이 생기는데 점유 이전했어요? 안 했어요? 점유를 이전해야 소유권 생기는 거. 그걸 무슨 주의? 형식주의라고 그래. 형식주의. 그래서 얘는 옷값을 다 결제했어도 아직 소유자 아닙니다. 왜? 배달이 안 됐잖아요. 배달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면 얘가 매매를 했지만 뭐 하기 전에요? 점유죠. 점유했어요? 하기 전에요? 하기 전이다. 그럼 이거는 예옷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럼 매수자는 저 옷에 대해서 뭐가 생겨요? 옷 주세요. 뭐 주세요? 옷 주세요. 그렇죠? 그걸 법률 용어로 바꾸시면 돼요. 목적물 뭐 해달라고요? 인도해달라고 하는 청구권이 생겨요. 무슨 청구권? 목적물 뭐 해달라? 인도해달라. 그게 뭐 쉬운 말로 뭐예요? 쉬운 말로? 옷 주세요. 그 다음에요? 홍삼 주세요. 그거를 법률 용어로 이렇게 풀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부동산이면 무슨 청구권? 동산은
인도 청구권 이게. 아직 소유자가 아닌 거는 뭐를 안 해서 그래요? 점유를 안 해서. 이게 형식주의 원리하고 관련이 있다는 얘기죠. 됐나요? 이건 부동산, 이거는 뭐? 동산. 이건 부동산 물권 변동. 이거는 동산 물권 변동. 됐습니다. 네, 동그라미 2번이요. 쌍괄호 1번. 형식주의와의 동그라미 2번. 부동산 매수인은 언제 소유권을 취득하는가? 부동산이라면 언제? 등기한 때. 동산이라면 점유한 때. 그죠? 자동차는 등록을 한 때. 등록. 그거를 몽땅 묶어서 뭐라고 그래요? 형식주의라고 그래요. 형식주의. 자, 3번. 잔금을 지불한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생기죠? 잔금 처리하면. 잔금 지불하면 뭐가 생겨? 매수인한테. 소유권 이전해달라는 무슨 청구권? 등기 청구권의 네모. 등기 청구권. 뭐를 넘겨줘라? 등기를 넘겨다오. 등기를 넘겨다오. 그걸 법률용어로 줄여서 뭐라고 불러요? 등기 청구권. 새로운 거니까 계속 책상에다 써놓으셔야 돼요. 그 등기 청구권은 밑에다 쓰세요. 채권이다. 채권. 채권이니까 언제까지 권리가 존속할까요? 10년. 10년간 존속해요. 무슨 청구권은? 등기 청구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몇 년간? 10년간 존속합니다. 10년간만 존속해요. 그럼 10년간 방치하면 어떻게 돼? 방치하면? 소멸해서 없어져요. 소멸시효로. 그거를 뭐라고 그래요? 소멸시효에 걸린다. 뭐에 걸린다? 소멸시효에 뭐 한다고 그래요? 걸린다라고 그래요. 걸린다. 몇 년 지나면? 10년 지나면 없어지니까 소멸시효로 사라져요. 사라져. 이거 아주 중요한 말을 했어 이제. 뭐에 걸려요? 소멸시효에 걸려서 사라져요 이게. 다음 두 번째 등기의 추정력 쌍괄호 2번. 자 볼까요? 판사로 재직 중인 큰형님 감명의로 된 강남 소재의 토지 10만 평을. 토지 몇만 평을요? 10만 평입니다. 누구 거예요? 감명의요. 감명의. 감명의의 동그라미요. 근데 동생을이 10년 동안 관리를 해오던 중 뭐 하고 있었어요? 관리를 해오던 중 을이 서류를 뭐 했어요? 조작했어요. 조작. 서류 조작의 동그라미요. 증여를 받은 적이 없으나 뭐를 원인으로 해서? 증여를 원인으로 동그라미야. 증여를 원인으로 해 동그라미 하세요. 자기 앞으로 소유권 등기 명의를 맞췄어요. 누구 땅인데? 형님 건데. 그죠? 형님 거를 누구 앞으로요? 동생 을 앞으로 뭐를 맞췄어요? 등기를 맞춰놨어요. 써보십니다. 이렇게. (10만 평) 땅 있는 거를 누구 앞으로? 동생 을 앞으로. 여기 형님 거를. 형 거를 동생이 관리를 했던 거예요. 관리를 하다가 동생이 자기 앞으로 뭐 해버렸어요? 소유권 이전을 했어요. 이때 형이 땅 증여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고 그랬어요. 증여를 안 했는데 어떻게 한 거야 동생이? 서류를 뭐 해가지고 이거? 조작해가지고요. 서류 조작을 해서 증여를요.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를 낸 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누구 명의로 마친 거예요? 을 명의로. 그럼 이 땅은 누가 소유자인 걸로 추정이 돼요? 누구 걸로? 동생이 10만 평에 뭐인 걸로? 을이요. 현재 등기 명의자가 누가요? 현재 등기 명의인. 현재 등기 명의인이 누구예요? 을이죠. 을이 이 땅에 뭐인 걸로? 10만 평에 소유자로. 10만 평에 뭐인 걸로? 소유자로. 10만 평의 소유자로 간주될까요? 추정돼요? 추정돼요. 소유자로 뭐합니다? 추정됩니다. 추정이에요. 추정. 간주예요? 추정이에요? 그죠? 뒤집어질 수 있는 거 이거는. 간주면 뒤집어져 안 뒤집어져? 안 뒤집어져. 일단 이 땅은 누구 걸로요? 누구 걸로? 누구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현재 등기 명의인. 이 말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말. 현재 등기 명의인 누구 앞으로? 을이 이 땅에 뭐로? 소유자로 추정돼요. 이게 첫째. 이게 추정력이에요. 등기의 추정력. 그럼 등기를 누구로부터 가져왔어요? 갑으로부터 을로. 그죠? 갑에서 누구로? 을로. 소유권이 이전했죠? 왜 이전했어요? 왜? 증여로. 증여가 있었다는 거죠? 증여 원인이 불법이라고요? 적법한 걸로? 여기 불법이라고 어디 나와요? 등기부에 불법이라고 써있죠? 등기부에 뭐라고요? 조작이라고 써있죠? 그 등기관 미친 사람이지. 등기부에다 뭐라고 써요? 조작이라고 써요? 네? 그냥 증여라고 쓰는 거예요. 그죠? 그냥 뭐라고 쓰는 거예요? 증여라고 쓰는 거예요. 등기관은. 등기관은 몰라. 왜 몰라요? 우리는 독이라고 들려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등기 신청을 하잖아요. 이렇게요. 동생이 서류 가지고 와서 등기 신청을 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무조건 받아들여요. 접수를 무조건 해가지고 찍어야 돼 이걸. 서류 심사를 해요. 서류 심사. 무슨 심사를 해요? 서류를 심사를 해요. 그냥. 그죠? 아, 증여구나. 갑에서 을로 증여를 하는구나. 서류 심사를 하고 끝내요. 실질적으로 증여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안 해요. 뭘로 끝내요? 그냥 서류로 끝내요. 근데 독일은요, 실질 심사를 해요. 독일은 어떻게 해요? 불러요. 당신이 을한테 증여를 주는 거 맞아요? 라고 어떻게 해요? 실질 심사를 해. 실질 심사. 독일은 무슨 심사를 해요? 실질 심사를 해요. 둘이 증여하는 거 맞아요? 이 땅 10만 평 맞아요? 물어보고 확인을 해요. 그럼 독일은 실질 심사를 하니까 가짜 서류가 생겨 안 생겨? 안 생겨요. 가짜라는 게 있을 확률이 거의 없는 거예요. 거의. 근데 우리는요? 무슨 서류 심사를 해요? 서류만으로 그냥 형식 심사를 하고 땡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등기관 인원이 너무 적어요. 등기 인원은, 등기관 처리하는 인원은 적고 일은요 너무 많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일일이 물어보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서류만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그냥 다 접수받고 다 인정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조작된 서류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왜? 무슨 심사니까? 서류 심사를 하기 때문에. 어쨌거나 우리는 등기부에 뭐라고 돼 있어요? 갑에서 을로 뭐가 돼 있어요? 증여가 있었던 거죠. 그 원인이 뭐한 걸로? 적법한 걸로 또 추정이 돼요. 뭐가 적법한 걸로? 증여가 불법인 걸로요? 적법인 걸로? 추정이 됩니다. 누구에서 누구로? 갑이요. 갑이 누구예요? 전소유자. 전소유자에서 누구로? 현소유자로. 누구로? 현소유자로. 뭐가 이루어진 걸로? 증여가 이루어진 걸로 추정이 되는 거예요. 이루어진 걸로. 그러면 이제 핵심은 이거죠. 핵심은. 갑은요, 형은 환장하는 거죠. 갑은 뭐 한 적이 없는데 얘한테? 나는 증여를 한 적이 없어. 그죠? 근데 얘는 뭐 했다는 거예요? 받았다는 거. 이게 여기는 증여를 한 적이 없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증여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그 얘기예요. 지금 뭐 가지고 싸우는 거야? 지금 증여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여기는 뭐 했다고요? 했다. 여기는 아니야. 여기는 했다고. 여기는요? 안 했다. 그죠? 그럼 누가 이걸 뒤집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갑에서. 갑이 누구야? 전소유자에서. 누구로? 증여 원인이 뭐 한 걸로? 적법한 걸로 법에서 어떻게 했어? 법에서 추정을 해줬다는 거는 증여가 없었던 거예요? 있던 걸로? 증여가 없는 걸로요? 있다고요? 있다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정되는 거예요. 이거 추정을 해주는 거 있다고. 없었던 게 아니라 증여가 뭐 한 거라고? 있었다고 추정이 된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럼 이걸 누가 엎어야 돼요? 누가 엎어야 돼요? 갑이. 형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증여 안 했다고. 했다고요? 안 했다고? 안 했다고 어떻게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돼. 이걸 안 했다라는 걸 어떻게 해야 돼? 이쪽에서 입증을 해야 돼요. 소송에서. 그럼 이거는 증여가 있다고 추정되면 여기서는 누가 유리한 거예요? 의리. 현재 명의자죠. 누가요? 현 소유자가 불리한 거예요? 유리한 거예요? 엄청나게 유리한 거예요. 엄청나게.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기만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증여가 없다고요? 있다고? 있다고 추정을 법에서 해야죠. 법에서. 그러면 누가요? 상대방이죠. 얘가 누구요? 상대편이죠. 상대편이. 상대편 쪽에서 어떻게 돼요? 상대편 쪽에서 증여가 있었다고요? 없었다고? 안 했다. 증여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라는 거를 상대편이 어떻게 해야 돼요? 입증해야 된다. 입증 책임을 지는 거예요. 입증 책임을. 실제 사건이 이게 실제 사건을 제가 옮긴 거예요. 이분이 실제 판사예요. 판사죠. 판사건을 누가요? 동생이. 저 강남 땅 개발되기 전에요. 강남 저 모래사장이었잖아요. 땅콩밭 그죠? 거기를 이분이 땅을 사둔 거예요. 이렇게. 사둔 땅을 누가요? 동생이 증여로 가로챈 거예요. 이때 그럼 형님이 어떻게 돼? 판사인 형님이. 증여가 있었다고요? 없었다고? 없었다는 거. 안 했다. 증여 안 했다 이거죠?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돼요. 이미 도장은 찍혔어 안 찍혔어? 찍혀 있는데. 그래 이분이 이걸 입증하려고 그러다가 못 입증했어요. 이분이 입증을 못 했어. 그래서 땅을 누구한테요? 뺏겼어요. 그래 이분이 졌어요. 판사인데. 판사인데 진 거예요. 이게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딱 하나 뭐예요? 딱 하나 뭐 때문에? 등기에 뭐 때문에? 추정력이라는 거 이거 하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추정력 이거 하나 때문에. 현재 명의자 을이 뭐를 받은 걸로요? 증여를 안 받은 걸로요? 받은 걸로? 증여 있었다고 추정되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여기 어떻게 하고요? 이쪽에서 진 거고. 소송만 30년 하다가 죽었어요. 실제로. 죽었어요. 여기서. 소송하다가 죽었어요. 예. 이 서류를 가지고 왔어요. 18,000페이지에 18,000페이지. 예, 이분 죽고 이분 자제분 죽고 손자까지 소송하고 있다가 결국 다 졌어요. 이걸 입증해야 된다니까. 뭐를 입증해야 돼요? 증여가 한 적 없다 내가.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입증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가 찍혔어요? 도장 찍혀 있잖아요. 찍혀 있잖아요. 이걸 뒤집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무서운 거죠. 무서운 거. 뭐의 추정력? 등기 추정력이 그래 무서운 거예요. 죽었습니다. 죽고요. 이 자제분도 예, 중풍에 갔어요. 중풍으로 쓰러져 있고요. 손자분이 소송하고 있었어요. 소장 서류만 18,000페이지가 넘더라고요. 예. 핵심은 이고 핵심은 추정력이죠. 이분한테 유리한 거예요. 누구한테 유리한 거예요? 누구요? 누구한테요? 불리해요? 유리해요? 엄청나게 유리한 거 이게. 뭐의 추정력이요? 추정력이. 등기의 추정력은 누구한테? 명의인에게. 불리한 거예요? 유리하고? 그럼 누구한테요? 상대편한테. 불리해요? 유리해요? 불리하게 작용하는 거 이게. 엄청나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거예요. 자 볼게요. 1번 이때 등기부상에 갑에서 을로 1번이요. 동그라미 1번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었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 격려됐죠? 현 소유 명의인 동생 을은 전 소유자 갑으로부터 토지를 적법하게 증여를 받은 걸로 추정되지 않아요. 추정된다죠. 추정된다. 뭐가 있는 걸로요? 증여 받은 걸로. 그럼 2번 동그라미 2번 전소유자가 갑이죠? 증여가 없었다는 입증을 해야 하는가? 아니면 현 소유자 을이 증여가 적법하게 있었다는 걸 입증해야 되는 거. 어느 거예요? 전소유자 갑이 뭐가요? 증여가 없었다는 입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런 거예요? 현 소유자 을에게 증여가 뭐한 걸로? 적법하게 있는 걸로 어떻게 돼요? 추정되니까죠. 그 밑에 두 번째
두 번째 동그라미 2번에 전소유자가 아니라 밑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현소유자 의리 증여가 뭐한 걸로? 적법하게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죠. 입증할 필요가 없다. 왜요? 추정되니까죠. 추정되니까. 이게 등기의 추정력이라는 거죠. 무서운 거예요. 다음 등기의 공신력 부인 쌍괄호 3번 나오지요? 예, 여기부터 잠깐 쉬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